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는 2020년 6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이무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제일 먼저 사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일간 다음에는 월지를 봐야지만 사주를 올바르게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은 일간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와 5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오늘의 명식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 즉 병이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화자를 일부러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붙여놓은 것인데, 원래는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개의 천간, 즉 10천간이 있게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타날 때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불도 다 같은 불이 아니죠. 그래서 불도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음화는 이건 정화라고 해요. 내일 공부하는 건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같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의 습성과 음화인 정화의 습성이 좀 다르죠. 비유를 하자면 양화인 병화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달이라든가 내지는 별과 같은 그러한 밝음이죠. 이런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닥불 같은 거 있죠.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것들, 이렇게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밝기의 강도라든가 열기로 봤을 때 당연히 병화인 태양이 더 강하고 더 밝죠. 달이라든가 별은 아무리 밝아봤자 세상을 이렇게 태양이 뜬 것만큼 훤히 밝혀주지를 못합니다. 또 태양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스로 빛과 열을 어떻게 발산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내지는 모닥불, 전기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달빛은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모닥불이라 전기불 같은 경우, 모닥불은 장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목이 있어서 정화를 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무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병화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 내지는 조열, 매우 뜨거워서 바싹바싹 마르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병화와 정화를 빛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열로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틀렸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병화든 정화든 이것이 일간이었을 때, 병정화가 일간일 때는 이거는 뭐예요? 빛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만약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일간이 아니고 뭐 다른 데 있었죠. 뭐 월령의 정화, 월지에 오하는 정화죠. 그 다음에 연간의 정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월간 시간의 정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병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아닌 병화 정화는 그냥 이거는 열로 보는 것이 좀 더, 제가 봤을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사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었을 때 빛이죠. 물론 이제 병화도 이제 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빛으로 보고 이러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령에 따라서 인월이라든가 5월 이렇게 목화가 왕할 때는 병화의 빛이 강한 것을 보지만, 신월, 유월, 해자, 축월 이런 경우에는 병화의 빛이 매우 약하죠. 물론 이제 이 빛이 약하면 열도 약해진다라고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병정화가 일간이었을 때는 그냥
빛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병정화가 일간이 아니었을 때는 열로 본다. 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열한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아니면 조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병정화를 필요로 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빛, 물론 이제 빛으로 또 필요로 한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이때는 뭐예요? 춥기 때문에 병정화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 병정화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건 뜨거움이 너무 지나쳐서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양화이면서 뭐예요? 태양과 같고 이렇게 빛과 열을 스스로 발산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하지를 설명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가장 어떻게 돼요? 왕성한 그러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5를 보게 되면 화는 5에 이르게 되면 5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이 병화가 됐든 아니면 일간이 정화가 됐든 5월의 병정화는 굉장히 왕성한 그러한 세력을 갖게 되죠. 이거는 비단 일간뿐만이 아니죠.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임수이죠. 자, 이런 임수가 5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일간이 아닌 병화는 뭘로 본다 그랬죠? 열로 본다 그랬습니다. 열. 그러면 5월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하늘에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5월에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병화는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5월 여름에 매우 무덥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를 억제시켜줘야 된다. 즉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제가 설명할 때 임수가 5월에 태어나서는 너무 밝기 때문에 환경을 갖다가 어둡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죠. 왜냐하면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낮 같았을 경우에는, 낮이 되었을 때는 밝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5월에 병화는 어떻게 돼?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일간이었을 때는 5월은 굉장히 뜨겁고 그 다음에 빛이 어떻게 돼요? 가장 밝은 때. 근데 그 빛이 밝은 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밝은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병화가 지나치게 왕하고 일간도 왕하고 빛도 강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살이죠.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뭐가 관살이죠? 수가 관살인데, 여기서부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이거는 7살 편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그야말로 얘는 정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육친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7살보다는 정관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5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7살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하죠. 다른 말로는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왕한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은 정관인 개수의 공력보다는 임수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미흡하긴 하더라도 임수가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개수가 또 있는 것은 이거는 금상첨화가 돼요. 금상첨화라는 말 아시죠? 금상첨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5월에 되는데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5월에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경양식 하게 되면은 나이프가 있고요. 나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나이프도 필요하고 포크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이 두 개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나이프가 좋을까요? 포크가 좋을까요? 저는 나이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프는 고기를 자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잘라져 있는 그런 고기는 갖다가 뭐
나이프를 갖다 포크 대용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포크만 있는 경우에는 고기를 썰기가 좀 어렵죠. 자, 이걸 비유로 이렇게 들었는데 따지고 보면 임수는 나이프 같은 개념이에요. 자, 임수는 병화도 수보 영광하고 미흡하지만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 개수는 포크 같아 가지고 열기는 조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포크로 고기를 찍어 먹는 것은 좋은데 잘 자라지 않아 고기를 잘게 잘라놓지 않으면은 먹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개수는 열기는 조우하지만은 병화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수보양강하는 공력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프 포크가 하나가 없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프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임수 개수가 있을 때 2개가 있으면 다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 단 5월에 임수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또 임수를 갖다 생해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사주국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의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이와 같은 베이직적인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의 명식 다음으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 태어난 월령은 5월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병화가 5를 보게 되면 제왕지에 태어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5를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거를 겁재다라고 해서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겁재가 아니고요. 5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고봤을 땐 양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정화가 오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이거는 양인이 오중에 있는 정화 즉 오중에 있는 양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병화가 5월에 태어난 것만 해도 굉장히 일간이 왕한데 이렇게 양인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일간이 극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인격들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적당히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부러질 정도로 강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좀 위험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극단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힘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좋겠지만은 잘못된 걸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고력이라든가 판단 같은 걸 할 때 좀 독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많이 듣고 좀 사력 있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살아야지만 큰 해가 없는데 이거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어떻게 좀 보살피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이지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 주어야지만 사람이 아싸라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양인의 어떤 난폭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 임수 7살이 있게 되면 제가 요거는 달리 설명하게 되면 제가 정관평관으로 나눠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극강한 양인이 있는 경우에는 좀 무시무시한 7살이 있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양인과 그다음에 7살을 같이 쓸 수 있는 이건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인 가살이 되기 때문에 임수 보는 것이 더 국세를 좀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임수 일간이 뿌리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인도 있고 7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사주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요 사주가 오히려 양인이 있고 7살이 있어서 나쁜 사지가 아니라 오히려 대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가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잘못되면은 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이느냐를 잘 살펴야 되겠죠.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이거 경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수만 투출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이 임수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편제가 있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편제를 가지고 살을 생해주는 국세가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약살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재생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재생살도 좋은 경우가 있고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생살한다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재생살을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월령이 자월 5월이 아니라 자월 같은 경우 임자 월인데 경금이 수를 생겨 주게 되면 이거는 재생살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안 좋아지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자, 일단 모양새는 칠살로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일간을 보강하는 용도,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용신과 희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사주의 문제는 경자년 이모년의 문제는 연지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상충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임수가 왕해야지만 왕한 병화를 수보영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임수의 뿌리인 자수와 병화의 뿌리인 오화가 서로 상충됐죠. 이거는 양인가살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살인상정, 관인상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양인을 갖다가 충해가지고 극강한 것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이거는 불꽃이 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임수도 용도가 또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병화도 용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만 봤을 때 임수 병화의 뿌리가 모두 날아갔다라고 하면 일지를 봐야죠. 일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은 병신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임수의 뿌리는 이렇게 좌우측으로 날아갔지만 신금이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은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화라고 하는 병화의 뿌리는 양인은 병화의 뿌리는 날아가 있지만 임수와 경금은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화가 세력이 있었을 때 왕했을 때는 임수 경금의 용도가 있지만 이렇게 병화가 오화를 충당해가지고 병화가 약했을 때는 오히려 임수 경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병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일간 병화를 좀 더 생조해주는 생시를 얻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병화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병화일간이 굉장히 왕한 그런 사주 국사가 돼요. 그래서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매우 뜨겁고 염렬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줌이 필요하죠. 즉 조후라고 하죠. 조후함이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자, 월간의 임수 경금이 월간의 임수가 투출하고 연간의 경금이 투출한 것은 임수는 용신이 될 것이고 경금은 용신을 생겨주는 그런 희신이 될 것인데 문제가 연지 있는 자수가 오화하고 충했기 때문에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게 되죠. 근데 일지에서 신금을 봐왔기 때문에 임수의 그 뿌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경금의 뿌리도 여기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임수 경금은 그래도 온전한 세력을 구전하게 되는데 유독 병화만 오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해야 되는데 약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병화를 도와주는 글자들이 오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데 자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일단은 경인시가 되면 임목을 보기 때문에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겠지만 다시 금수를 생겨 주기 때문에 근데 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뭐냐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 이렇게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자 연월로 좌우충 그 다음에 일시로 인신상충 되게 되면 사지전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은 생시가 되겠고요. 신묘시도 묘목을 보긴 하지만 묘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문제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신금하고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문제가 있겠고 임진시가 되면은 신자진 수국은 아니죠. 좌우상충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수 신금 진토가 합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임수가 다시 출하게 되면은 병화가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진시도 별로 좋지 않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신합수에서 수가 살아나게 되겠고
또 병신정유지 뭐 이런 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생신은 갑오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오화가 깨져서 병화가 뿌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자 이렇게 신금의 임수 경금이 뿌리를 두듯이 오화를 보게 되면은 이 병화가 오화에 뿌리를 두죠. 또 간목이 있으니까 또 병화로 이렇게 생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금수의 세력하고 일간 화의 세력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남자의 경우 이렇게 수운으로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화를 충하게 되면 이런 정도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여자의 경우도 이렇게 병자을에 가게 되면 자수, 해수 이렇게 오게 되면 또 화가 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신은 제가 봤을 때는 갑오시 정도 이렇게 괜찮고, 병신 정유시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지지로 신유금이 있는 것 좋지 않고요. 무자, 무술시도 병화를 또 회강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